살인이 빈번히 일어나는 낙원의 섬. 또 하나의 기괴한 살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 숨진 사람은 62세 여성 아이아이 씨. 아이 이모, 살인 무기로 가슴 찔려 자신의 이발소에서 비극적으로 사망. 의문스러운 것은 살인이 일어났을 때 아이 이모는 가게에서 머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나와 동행하는 친척은 3명이다. 그러나 3사람 중 누구도 살인자의 살인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아이 이모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살인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자는 어떻게 3사람의 코앞에서 살해됐을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살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아이 이모의 이발소에서 시작됩니다. 아이 이모는 평생 동안 미용사로 일해왔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이발소를 운영해왔습니다. 3년 전 아이 이모는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가게를 외국인 던치에게 넘겨 관리하게 했습니다. 언치에는 아니어라는 친자매도 있습니다. 2자매는 모두 아이 이모의 여동생 아내 어머니의 딸입니다. 아니어는 보통 상점에 와서 도움을 줍니다. 아이 이모는 결혼한 적도 없고 임신한 적도 없습니다. 내 여동생의 이 2딸은 그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우연히 아이 이모의 정부인 아냐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오후 결혼식에서 빛날 수 있도록 아이 이모, 아냐의 어머니 안마. 아침에 다들 이발소에 왔어요. 엔젤이 그들이 패셔너블한 헤어스타일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 내내 모든 이발소는 문을 닫고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언치는 처음으로 그녀의 어머니인 엄마를 스타일링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이 이모에게 난방용 헤드기어를 착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참을성 있게 고데기 아래에 앉으세요. 20분 동안 머리를 데울 준비를 하세요. 안기는 이 틈을 틈타 언니 아냐의 머리를 다시 손질하기 시작했다. 20분 후에 헤어 컬링 기계의 타이머가 울립니다. 안기는 하던 일을 재빨리 멈췄다. 나는 이모를 위해 난방 헤드기어를 벗을 계획이다. 그 결과 아이 이모는 말없이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안기는 원래 이모가 그냥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는 손을 뻗어 그녀를 부드럽게 밀었다. 이런 압박은 예상 못했어요. 에이아이징 이모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땅에 쓰러졌습니다. 동시에 안기는 자신의 손에 끈적한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제서야 그녀는 공포에 질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 이모는 잠을 자지 않았으나 칼에 찔렸다. 이발소 근처에 개인 진료소가 있습니다. 던치는 서둘러 언니와 어머니에게 아이 이모를 구출하기 위해 의사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이발소에 머물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사가 서둘러 도착했을 때 안타깝습니다. 아이 이모는 오래전부터 생명의 흔적이 없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후에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경찰서의 신임 파커 서장. 그는 부하 3명, 다이 자매, 후안 자매, 비 형제와 함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 조사 확인 결과 아이 이모는 좁고 날카로운 칼날로 심장을 찔려 사망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살인 무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아이 이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안어머니, 어머니, 딸 모두 슬픔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것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친절한 할머니에게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아이 이모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대합니다. 누구와도 갈등을 겪은 적이 없다. 아이 이모의 큰며느리 던치의 기억에 따르면 아냐의 결혼식은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그녀는 1시 이전에 거기에 있을 거야. 아이 이모, 안마의 메이크업과 헤어 완성. 그래서 그녀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나 역시 그 시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아이 이모님이 오전 11시 20분부터 머리 파마를 시작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이 이모를 고데기 아래에 앉히도록 배치한 후 안기는 헤어 컬링 기계에서 4-5m 떨어진 거울로 다가왔습니다. 내 동생 아냐의 머리를 묶기 시작했어요. 자매들의 어머니인 안씨도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과정 내내 3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반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1시 40분 파마머신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안기는 다시 이모에게 걸어갔다. 그녀의 머리에 있는 가열된 후드를 벗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이모는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살인자는 11시 20분에서 11시 40분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히 아이 이모를 살해. 왜냐하면 사건 당시 아이 이모는 이발소 뒷문 근처에 앉아있고 뒷문은 열려 있습니다. 비경찰은 이를 토대로 추측했다. 살인자는 아마도 아내 모녀가 관심을 두지 않는 점을 이용했을 것이다. 뒷문으로 가게에 몰래 들어가 아이 이모를 찔러 살해 뒤 그리고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살인 무기를 빼앗았어. 그러나 파커는 비 형제의 추측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체 이발소의 면적은 약 20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살인자가 뒷문으로 들어왔다면 엄마와 딸인 안마의 모습을 피할 수 없었다. 살인자가 외부에서 몰래 들어오지 않았다면 안 어머니와 딸 역시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단 하나뿐이다. 엄마와 딸 세 사람 모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이 이모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이 추측은 파커에 의해 곧바로 뒤집혔다. 집단 범죄인 경우 세 사람 모두 자신의 범죄가 쉽게 드러날 정도로 범죄를 저지를 필요는 전혀 없었다. 세 피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쉽게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자신의 범죄가 쉽게 드러날 정도로 범죄를 저지를 필요는 전혀 없었다. 박 씨는 생각했다. 진짜 범인은 안 씨의 모녀 중 한 명이 아닐까 싶다. 진짜 범인은 NNTA 3명 중 한 명인 안 씨의 어머니와 딸이 아닐까 싶다. 진짜 범인은 안 씨의 모녀 중 한 명이 아닐까 싶다. 상대방이 어떤 비밀 수단을 사용했나요? CYNTHI 상대방이 어떤 비밀스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상대방이 어떤 비밀스런 방법을 썼나? 살인은 2명의 가까운 친척의 코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살인범의 단서를 찾기 위해 파커는 현장을 주의 깊게 조사했다. 아이 이모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 옆에는 커피 테이블이 있습니다. 커피 테이블 위에 완성되지 않은 차 한 잔이 있습니다. 파커는 먼저 비 형제에게 테스트를 위해 차 한 잔을 경찰서로 가져가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 이모의 가방에서 항고혈압약 한 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원치는 AI 이모가 고혈압을 앓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약병을 오랫동안 가지고 다니세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말하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만 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관절 문제는 종종 노인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있거나 추울 때 무릎이 쉽게 불편해진다. 특히 부모님. 올드한 레그즈는 정말 몇 분 만에 당신의 집문으로 왔습니다. 미아저 FE 무릎 마사지기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하십시오. 온찜질과 마사지를 하나로 통합. 보통 부모님이 TV를 시청하실 때 통증과 붓기를 그 자리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온기를 입자마자 빨리 감싸주세요. 뭉치고 아프고 피로한 부위를 직접 공격. 온찜질 면적을 늘리세요. 은이온 온도 잠금 라이닝 포함. 딱딱한 관절에 전기담요를 씌운 듯한 느낌. 외부에서 내부까지 따뜻함. 무릎이 전체적으로 저려요. 그 다음 뜸봉지를 넣고 같이 발라주세요. 추위와 습기를 없애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고주파 마사지도 인기가 많습니다. 오픈하자마자 마치 사부가 경락을 맑게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경락을 준설하는 것은 실제로 경락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스승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경락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준설. 특히 엄마는 지난주에 설날 물건 사러 나갔어. 난폭한 어느 날. 집에 오면 무릎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전원을 켜고 휴식을 취하세요. 다음날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편리한 기어 조정이 가능한 팔스윕 버튼이 훌륭합니다. 꼭 맞는 핏을 착용하세요. 무릎, 팔꿈치, 어깨 모두 안전합니다. 유체면 기계. 대형 스크린 디지털 디스플레이 플러스 매우 긴 배터리 수명. 대형 스크린 디지털 디스플레이 플러스 긴 배터리 수명. 매우 긴 발톱 확장. 대형 스크린 디지털 디스플레이 플러스 매우 긴 배터리 수명. UCC지어 대형 스크린 디지털 디스플레이 플러스 긴 배터리 수명. 매우 긴 배터리 수명. 대형 스크린 디지털 디스플레이 플러스 매우 긴 배터리 수명. 한 번 충전하면 며칠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우 긴 연장 클로는 한 번 충전으로 며칠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충전하면 며칠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EWM에도 음성방송 안내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그것을 사용하라는 압력은 없습니다. 진지하게 관절에 대해 부주의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는 되게 오랫동안 일을 하며 스포츠 긴장으로 고통받습니다. 1타. 사실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관절이 더 약해요.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하는 친구들은 신년 축제를 활용하여 쿠폰을 받고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최저가로 직접 만나보세요. 푸짐한 선물도 있어요. 보험 가격 플러스 배송 보험. 애프터 보증도 좋습니다.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연장자를 존경하십시오. 다들 좋은 의도로. 그런 다음 파워커는 이발소의 다른 영역을 검색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그는 작동하는 프런트 로딩 세탁기를 발견했습니다. 빨래. 세탁기는 1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정오 12시 38분이다. 세탁 완료까지 7분 남았습니다. 11시 45분에 세탁기가 작동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마와 다른 세 사람이 아이 이모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간은 11시 40분이었다.
이로써 사건 이후 세탁기가 가동된 것으로 보인다. 친척이 예기치 않게 사망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안마와 그들 세 사람은 모두 슬픔과 혼란에 빠져 있을 것이다. 왜 누군가가 옷을 세탁하기 위해 세탁기를 시작하겠습니까? 의심이 가득한 파커는 안마와 나머지 세 가지 질문을 직접 물었다. 뜻밖의 세 사람 모두 고개를 저었다. 사건 이후 세탁기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주장. 세탁기 타이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파커는 비 형제에게 안에 있는 청소용 옷을 꺼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기 색깔의 수건 하나만 발견. 스타일은 이발소에서 손님의 머리를 말릴 때 사용하는 수건과 똑같습니다. 파커는 수건이 아이 이모의 피로 얼룩졌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그래서 범인은 그걸 세탁기에 넣어서 청소했어요. 그래서 그는 비 형제에게 가게에 있는 수건과 이발기 여러 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검사를 위해 경찰서로 데려가세요. 파커는 아이 이모의 상처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는 살인 무기가 아마도 머리 가위일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파커와 3명의 경찰관이 현장 조사를 막 마쳤습니다. 아냐의 약혼자 헨리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이발소로 달려갔다. 약혼자 아냐의 슬픔 가득한 얼굴을 보며 헨리는 위로를 위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다. 후안 메이, 관 메이, 경찰관은 이 장면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냐의 약혼자 헨리가 아냐의 마지막 전 남자친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1년 전에 헤어졌다. 곱슬머리 소녀는 여전히 헨리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다. 곱슬머리 소녀는 여전히 헨리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다. 의외로 상대방은 눈 깜짝할 사이에 결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헨리가 곱슬머리 소녀를 발견한 후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런데 약혼자 앞에서 그는 완 메이에게 인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단지 그녀를 모르는 척했을 뿐입니다. 물론 완 메이가 주도적으로 그녀와 대화를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이발소 주변의 이웃을 방문하도록 파워커의 주선을 받았습니다. 파커와 다이 자매는 단서를 찾기 위해 아이 이모의 집으로 갔다. 두 사람이 문에 들어서자마자 벽에 걸려있는 유리 액자를 봤어요. 안에는 아이 이모와 외국인 2명의 어린 시절 사진이 담겨 있다. 세 사람의 모습은 매우 가까워 보입니다. 포토프레임 유리에 약간의 균열이 있습니다. 방금 누군가가 나를 때린 것처럼. 아직 교체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다가 파커와 다이 자매가 공부방에서 문서를 파헤쳤습니다. 안치와 아냐의 양육권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밝혀졌다. 이 문서의 내용으로 판단하면 이르면 20년 전 아이 이모는 외국인 남녀 2명의 양육권을 획득했다. 당시 안 씨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아이얼이 안 씨의 어머니가 언제 누구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는 왜 두 딸의 양육권을 누나에게 맡겼는가? 이 문서 외에도 파커와 다이 자매는 아이 이모의 집에서 다른 귀중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임시 경찰서로 돌아가야 했다. 앞서 이미 경찰서로 복귀한 B 씨. 심사를 위한 증거물을 보낸 후 비거즈 2심사를 위한 증거물을 보낸 후 시어넨틴. 비겐크는 숨진 아이모와 피의자 3명의 깊은 관계도 알아냈다. BICNM이 사망한 아이모와 피의자 3인의 깊은 관계를 다시 한번 알아냈다. 숨진 아이모와 피의자 3명의 깊은 관계도 드러났다. 안치, 넌치, 와 아냐, 아니어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엔젤과 아냐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안치, 넌치, 와 아냐, 아니어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젊은 안마는 마약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두 딸을 키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양육권을 여동생 아이 이모에게 양도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아이 이모는 두 자매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안 씨의 어머니는 딸을 언니에게 넘겨준 뒤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를 떠났다. 그 이후로 그는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며칠 전까지 돌아오지 않았어. 막내딸 아냐, 결혼식 참석 준비. 놀랍게도 안마는 얼마 전 섬에 상륙했습니다. 그녀의 두 딸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 친누나 아이 이모가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것이 비 형제를 의심하게 만든다. 안마는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동기. 자연스럽게 그녀는 두 딸의 양육권을 되찾고 어머니의 정체성으로 돌아왔다. 비형의 조사에 따르면 언치 자매와 아니어 자매는 이모 AI와 매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이 이모네 이발소 일을 도왔습니다. 세 사람은 엄마와 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이 아줌마도 3년 전 이발소 전체를 안치에게 넘겨줬다. 비 형제의 보고를 듣고 나서 파커는 즉시 안 씨의 어머니가 다이 자매와 함께 묵고 있는 호텔로 달려갔다. 안마 개별 대질 신문 게시. 안 씨의 어머니는 두 ANN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언니가 두 아이와 오랫동안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부러워요.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를 떠난 후 그녀는 마약을 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딸들에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안타깝지만 재발할 수밖에 없는 ANN. 재발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이야 NNN.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는데 20년이 걸립니다. 나는 마약 중독을 완전히 끊지 못했습니다. 안마를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그녀는 수년 동안 언치와 아니어에게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매들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그녀의 두 딸이 자신을 어머니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로 돌아갈 때까지 그제야 나는 내가 쓴 모든 편지가 내 여동생 아이 이모에게 가로채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딸은 어머니가 쓴 편지를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습니다. 이틀 전 아내 어머니는 아이 이모의 집에 혼자 가서 왜 몰래 편지를 가로채는지 물었다. 아이 이모가 그럴듯하게 말했다. 나는 안치와 아냐를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다. 그녀는 두 자녀에게 어머니가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 이모의 대답은 아내 어머니를 완전히 화나게 했습니다. 화가 나서 컵을 집어들었다. 안치와 아냐가 벽에 걸려있는 아이 이모의 사진 액자 유리를 깨뜨렸습니다. 비록 나는 언니에게 불만이 있지만 안마는 자신이 아이 이모를 죽였다는 사실을 단호히 부인했다. 사실 그녀는 안기와 아냐를 키워준 아이 이모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게다가 자매다. 그 사람이 아무리 멍청해도 그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안마의 말은 진실되고 진실했다.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만약 그 사람이 진짜 살인자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녀의 두 딸이 아닐까? 어머니의 편지가 이모에게 숨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들은 이모가 어머니와 의사소통할 기회를 빼앗겼다고 믿습니다. 그는 왜 화를 내며 그를 죽였는가? 이를 생각한 파커는 안 씨의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녀의 두 딸은 아이 이모가 편지를 보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안 씨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큰딸 안치, 넌치 많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막내딸 아냐는 최근 결혼 준비로 바쁘다. 아내 어머니와 안치는 아내 좋은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다. 아직 그녀에게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안마에 대한 대질 신문을 마치고 파워커와 다이 자매는 언치를 찾아 질문하기 위해 이발소로 달려갔습니다. 안치의 대답은 두 사람을 놀라게 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와 아냐를 이모 아이에게 맡겼다. 아이 이모는 종종 자매들 앞에서 시시덕거린다. 어머니는 치료를 위해 다른 곳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아냐는 당시 겨우 6살이었고 무지했습니다. 나는 이모의 말을 굳게 믿는다. 그런데 엔젤이 벌써 10살이 됐네요. 그녀는 당시 어머니가 마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약 자금을 모으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기는 분별력이 있었던 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모가 어머니의 편지를 보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했다. 나는 어머니의 편지에 결코 답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어머니가 섬으로 돌아오셨어요. 안치, 언치, 도 언니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그녀와 피상적인 조화를 유지했다. 안치의 마음속에는 이모가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이모 때문에 어머니의 편지를 보류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나는 이모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악행까지 저지르며 안치는 감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눈시울이 붉어진다. 거짓말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파커와 다이 자매는 더 이상 단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작별 인사를 해야 해. 같은 시각 이발소 주변을 순찰하던 여경찰 주한메이는 중대한 발견을 했다. 두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오늘 아침 11시 30분쯤 사건 당시 이발소 뒷문에 은색 차가 잠시 멈췄다. 완메이는 이웃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주차장에서 버튼을 찾았어요. 곱슬머리 소녀는 아직도 이 버튼을 기억하고 있다. 사건 이후 다냐의 약혼자 헨리는, 즉 완메이의 전 남자친구가 이발소에 왔습니다. 그때 후안메이는 헨리가 아냐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니어는 한때 아무렇지도 않게 그를 언급했습니다. 소매의 커프스 단추가 왜 없어졌나요? 완메이는 매우 확신합니다. 완메이는 매우 확신합니다. 완메이는 매우 확신합니다. 이발소 뒷문에서 이 버튼을 발견했어요. 헨리가 잃어버린 커프스 단추와 똑같습니다. 떨어뜨린 사람이 헨리였나 봐요. 문제는 헨리가 사건 당시 교회에서 결혼식 준비에 바빴어야 했다는 점이다. 왜 갑자기 이발소 뒷문에 나타난 걸까요? 그는 아이 이모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까? 후안메이는 이기적이야. 이 제보를 파커 추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음. 이 제보를 파커 추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음. 대신 그는 헨리의 집에 몰래 찾아왔다. 이 버튼을 그 사람이 떨어뜨렸는지 알아보세요. 헨리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나는 사건 당시 이발소 뒷문에 잠시 머물렀다. 그 사람도 그 버튼을 떨어뜨렸어.
그는 결혼식이 앞으로 다가올수록 그는 점점 불안해졌다. 나는 심지어 아냐에 대한 내 감정이 사실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시쯤 그는 단지 일시적으로 결혼 준비를 미룬 것뿐이다. 혼자 운전해서 이발소에 가는데 아니어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발소 뒷문에 이르렀을 때 그는 다시 망설였다. 결국 나는 몇 분 동안 차 안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최고의 남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결혼 준비를 계속하기 위해 교회로 돌아가라고 촉구함. 11시 35분쯤이었는데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이발소로 차를 몰고 갔다가 다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이 이모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하지만 헨리는 여전히 컬리걸에게 구걸한다. 범행 당시 이발소에 갔다고 신고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헨리는 말하면서 컬리 시스터를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옛사랑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제야 아냐와의 관계가 흔들렸다. 완메이는 엑스터시 수프 한 그릇을 받았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징이 주도권을 잡고 헨리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런데 키스하고 나서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어. 내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는 즉시 서둘러 헨리의 집에서 도망쳤다. 경찰서로 돌아온 후 완메이는 자신이 발견한 단서를 보고할지 여부를 여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녀는 비 형제가 막 경찰서로 돌아온 파커에게 새로운 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비 형제는 아이 이모의 평생 통화 기록을 회수했습니다. 범죄가 발견되기 전날 밤 케이스 야인티. 범행이 발견되기 전날 밤 아냐의 약혼자 헨리가 아이 이모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아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중. 그렇지 않으면 아니어는 분명히 상심할 것입니다. 헨리는 아이 이모를 죽일 동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PORCSANTMAI 헨리에게는 아이 이모를 죽일 동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헨리는 아이 이모를 죽일 동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PORCSANTMAI 헨리에게는 아이 이모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 형제의 보고를 들은 후 후안메이는 더 이상 감히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재빨리 이발소 문 앞에 서 있었다. 헨리의 커프스 단추와 헨리를 향한 개인적인 방문. 파워커에게 사실대로 보고했습니다. 파워커에게 사실대로 보고했습니다. 파워커 POLICE의 사실대로 신고했습니다. 파커는 경찰의 이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박 씨는 이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다. 후안메이는 현장에서 경찰 규정을 위반했다고 고소했다. 그리고 즉시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런 다음 파커는 다이 자매를 데리고 헨리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끊임없는 질문 속에 헨리는 마침내 그들에게 비밀을 말했다. 결혼을 앞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밖에 애인이 있어요. 약 2주 전 헨리는 애인과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아이 이모에게 우연히 포착됐다. 이모 자체가 기독교인이에요. 충성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는 장래 남편의 불륜을 참을 수 없습니다. 헨리가 아냐에게 그 문제를 고백하라고 강요함. 그런 다음 주도적으로 결혼식을 취소하십시오. 헨리는 지연 전술을 채택해왔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사건 전날 밤 그는 원래 아이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비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이모는 전화를 전혀 받지 않았다. 절망에 빠진 헨리는 아이 이모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 나는 그녀가 자신에게 좀 더 개방적이기를 바랍니다. 범행 당일 헨리는 이발소 뒷문의 모습을 드러냈다. 사실 나도 아이 이모에게 직접 구걸하고 싶다. 다만 그 시각하기에는 안 씨의 엄마, 딸이 모두 있었다는 것뿐이다. 헨리는 죄책감을 갖고 있다. 그는 이발소 앞에 몇 분만 머물다가 차를 몰고 갔습니다. 또한 헨리는 파커와 다이 자매에게 단서를 밝히는데 앞장섰다. 사건 당일 아침 그의 약혼자 아냐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실수로라고 주장. 아이 이모와 여동생 안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이 이모는 대화 중에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는 결코 이 거짓이 가득한 결혼식을 순조롭게 진행시키지 않을 것이다. 헨리가 자신의 스캔들을 솔선해서 고백하지 않았다면 결혼식장에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아냐가 부를 때 나는 이모가 말하는 스캔들이 헨리의 불륜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른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헨리에게 약속했어요. 나는 이모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녀는 결코 결혼식을 망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커와 다이 자매는 헨리가 무슨 뜻인지 즉시 알아냈습니다. 약혼자 아냐에게 살인 혐의를 전가하려는 남자. 하지만 파커의 견해로는 아냐와 비교하면 범죄를 저지른 헨리의 의심은 분명히 더 크다. 그가 말한 것, 경찰이 그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파커는 헨리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와 다이 자매는 일어서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퇴근 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날 출근 후 파커는 헨리의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 아냐로 갈 계획이었다. 뜻밖에도 안 씨의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냐는 갑자기 가출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한다. 파커는 그 소식을 접했다. 어제 내 판단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냐는 정말 살인자인가? 지금 범죄가 두려워서 도망치는 겁니까? 파커가 혼란스러워했을 때 아웃소싱 대행사가 그에게 보냈습니다. 아이 이모 부검 결과 및 현장 증거물 발견 보고서.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경찰서의 열악한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부검 및 증거 검사는 현재 제3자 전문기관에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 나와 IMR 레이널 가정 검사 결과에 1레이널 BM1이 표시됩니다. IMER 가구 검사 결과에 1레이널가 표시됨. M이모는 과연 날카로운 무기로 심장을 찔려 사망한 것입니다. I이모는 과연 날카로운 무기로 심장을 찔려 사망했습니다. I이모는 실제로 날카로운 무기로 심장을 찔려 사망했다. 그의 몸에서는 고혈압약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바이징 AI 이모 자신도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자는 그녀가 마신 남은 차에 있었어. 같은 고혈압약 성분도 검출됐다. 정상인은 고혈압약을 삼켜서 복용합니다. 약을 물에 녹여 복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파커는 이를 추측했다. 차에 들어있는 항고혈압제를 살인자가 고의로 넣은 것입니다. 항고혈압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이 이모는 살해당했을 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아마도 항고혈압제를 많이 섞은 차를 마셨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그 기술자는 하얀 수건도 갖고 있지 않았어. 그리고 저 머리가위, 혈액 잔류물 감지. 이 혼란스러운 파커. 살인자는 아이 이모를 찔러 죽이기 위해 어떤 무기를 사용했나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그 수건은 왜 빨았나요? 물론 파워커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살인자가 누구이든 간에 상대방은 현장에 있던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피했는가? 아이 이모를 찔러 죽인 후 그는 살인 무기를 숨기는데 성공했습니다. 파커는 이러한 질문에 너무 당황해서 걱정스럽게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이것이 잠재의식적인 행동이다. 조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잠재의식적 행동입니다. 갑자기 그는 번쩍이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오해. 갑자기 그에게 영감이 떠올랐다. 갑자기 그에게 영감이 떠올랐어요. 살인자가 살인 무기를 어디에 숨겼는지 알아냈어요. 아이몬의 이발소는 단층 단독주택이다. 파워커와 그의 동료들은 이전에 이발소 안팎을 수색했습니다. 살인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살인자는 사람을 죽인 뒤였어야 했다. 살인 무기는 집 밖에서 지붕 위로 던져졌습니다. 사람의 정수리가 시각적 사각지대인 것처럼 범죄 현장 지붕, 경찰 수색의 사각지대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것저것 생각한 끝에 파커는 즉시 다이 자매와 비 형제를 이발소로 데려갔습니다. 사다리를 찾아 지붕 위로 올라가서 수색하세요. 과연 그것은 낙엽 더미 속에 있었습니다. 피 묻은 가위 한 쌍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발기에 묻은 핏자국만 제거해주세요. 아이 이모의 혈흔과 비교해보세요. 살인무기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그렇다면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살인범이 다른 두 사람의 코앞에서 발견될 수 있었는가이다. 아이 이모를 찔러 살해. 두 번째는 살인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그리고 왜 피 묻지 않은 흰 수건을 세탁해야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던 중 파커는 갑자기 두피에 이상한 가려움증을 느꼈다. 쉬지 않고 긁혔어요. 이것을 보고 다이 자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피에 붉은 발진이 많이 발견됐어요. 알레르기 증상 같은데 파커는 자신이 염색약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도 현장을 조사할 때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머리 염색약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은 왜 발생하나요? 고민하다가 파커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탁기에서 발견된 하얀 수건. 좋아요. 그 사람이 이 수건을 만졌어. 범행 후 살인자. 이 수건을 세탁기에 넣으면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냥 머리에 묻은 염색약 씻어내고 싶은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파커는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다. 드디어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이 밝혀진다. 그는 즉시 다이 자매와 비 형제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했습니다. 안마, 먼마, 안치, 번치, 그녀의 딸을 각각 이발소로 불러보세요. 그런 다음 그는 네 사람 앞에서 자신의 추론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파커는 서스펜스 영화의 모든 똑똑한 팬과 똑같다. 나는 아이 이모를 살해한 범인이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오랫동안 추측해왔습니다. 그녀의 큰며느리 안치, 던치였다. 에인젤과 비슷한 작업 방식 때문에 서스펜스 MOVI가 공유하는 수백 건의 살인사건 중 10회 이상 등장. 사건 당일 안기는 아이 이모의 차에 먼저 들어갔다. 아이 이모님의 1일 고혈압약이 투입되었습니다. 아이 이모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방금 약을 먹었습니다.
고혈압약을 탄 차를 마신 후 약물 성분이 체내에 과도하게 머리 파마를 하다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안기가 수면제 대신 항고혈압제를 사용해 아이 이모를 졸린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고데기의 타이머가 꺼지면 아이 이모는 실제로 칼에 찔려 죽은 것이 아니라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안기가 그녀에게 전화하는 척을 했을 때 고의로 그녀를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밀어냈습니다. 아이 이모가 땅에 쓰러진 후 안기는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빨간 염색약을 손에 바로 발라주세요. 그럼 당황한 척해. 아이 이모가 칼에 찔렸다고 주장. 그는 두 사람에게 빨리 의사를 부르라고 명령했다. 안마와 아냐가 이발소를 떠난 후 엔젤이 방금 진짜 살인을 시작했어. 그녀는 머리가 위로 이모의 심장을 찔렀다. 그런 다음 그는 재빨리 밖으로 나가 살인 무기를 지붕에 던졌습니다. 드디어 이발소와 함께 딸려있는 화장실에 도착했습니다. 손에 묻은 염색약 씻어내고 싶다. 염색약은 단시간에 씻겨나갈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황해서 하얀 수건을 가져가야 했어요. 손에 묻은 염색약을 닦아냈어요. 증거를 파괴하다. 안치는 손을 닦은 후 수건을 세탁기에 던졌다. 그리고 세탁 스위치를 켰다. 1시간이 지났는데도 수건에 묻은 염색약이 씻어져 육안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세탁기가 돌연 작동을 하게 됐다. 여전히 파커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수건에 눈에 띄지 않는 염색약 잔여물. 파커의 알레르기 증상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파우커는 마침내 살인자의 작업 방식을 알아냈습니다. 사실 파우커는 이미 언치를 살인자로 지목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사건 전후에는 안치, 던치와 아이 이모, AINT만이 함께 있었다. 그녀는 방금 속임수를 썼어요. 혼수 상태에 있던 아이 이모가 살해당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착각한 후 그런 다음 그는 AI 이모를 죽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범죄를 저지를 시간이 없다는 착각을 완벽하게 날조했다. 파커는 추론을 시작하기 전에 기술자들은 지붕에서 발견된 이발기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이 이모를 죽인 살인 무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살인 무기에서는 안치의 지문만 검출됐다. 엔젤은 미용사인데도 이발기에 지문이 묻어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지문밖에 없잖아. 그 말은 그 사람 외에 최근 이 이발기를 만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파워커의 추론을 듣고 나면 안 씨의 어머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정말 믿을 수 없어. 안기는 혼자서 자신을 키웠던 이모를 죽인다. 이때 엔젤의 심리적 방어력은 이미 붕괴된 상태였다. 그녀는 고모를 죽인 범행을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그녀의 살인 동기에 관해서는 내 여동생 아냐의 결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알고 보니 아냐의 약혼자 헨리의 연인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 엔젤이에요. 두 사람은 바람을 피웠다가 아이 이모에게 붙잡혔다. 아이 이모는 두 사람에게 매우 실망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AI 이모가 언치에게 말합니다. 결혼식에서 헨리와 그녀의 스캔들을 폭로하기 위해 언치는 그녀의 여동생이 이 결혼식을 매우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동생이 배신의 고통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모를 침묵시키기 위해 죽이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녀의 의견으로는 이모를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오직 언니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엔젤의 고백을 들은 파커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안기가 고모를 죽이려는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지 내 여동생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그녀는 곧 형부가 될 형과의 불륜 스캔들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망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여동생과 마주하는 것이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그것에 의존하는 이발소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파커는 엔젤의 생각을 즉석에서 밝히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불쌍하다고 느낀다. 비록 그가 중범죄를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품위와 이미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너의 어두운 생각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처럼. 또한 휴대전화를 공장 썰점으로 복원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그 숨겨진 비밀을 묻어두기 위해. 그의 내면 활동은 현재 안치의 활동과 완전히 다르다. 안치가 고백하는 동안 정지된 여동생 후안도 가만히 있지 않다. 그녀는 아냐와 헨리가 결혼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실종된 아냐 발견. 오늘 일찍 아냐는 몰래 여동생 안치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약혼자 헨리와 어떤 스캔들이 있는지 알고 싶다. 그 결과 징은 우연히 여동생과 헨리의 불륜을 알게 됐다. 그녀는 진정하려고 교회에 숨었어요. 완메이는 이 상황을 알게 된 후 SOP를 했습니다. 그는 아냐에게 위로의 포옹을 주기 위해 솔선했습니다. 바로 이때 헨리가 서둘러 다가왔다.
아냐에게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아냐는 망설임 없이 그와 헤어졌다. 이번 호의 사연. 높은 점수를 받은 영국 미스터리 드라마부터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미스터리의 대표적인 사건 지발소 살인. 우리가 이야기에서 말했듯이 이 사건에서 살인자가 사용한 계획, 실생활의 추론 이야기에 많이 등장함. 이 계획의 핵심은 살인이 발생한 실제 시간을 난독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 자신만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구축하세요. 우리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하는 친구들이 살인자의 신원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클릭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달콤한 오렌지의 소리가 오랫동안 당신과 함께 하도록 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